다루기 쉬워진다고. 그래서 여집합이 더 간단한 경우 그때 부정을 해볼 만하다 이거지.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는데요? 할 수 있잖아. 2a제곱은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쓰면 b는 짝수야 홀수야. b는 짝수일 수밖에 없잖아. 부정을 이용한 명제의 증명. 명제를 증명할 때, 즉 삼거짓을 조사해야 할 때 그대로 증명하기보다는 때로는 부정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명제보다는 부정 명제를 만드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볼게. 부정 표현이 더 편한 경우 1번 뭐뭐가 아니다라는 이런 기호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것의 부정은 어떻게 돼? 뭐뭐이다가 되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이걸 부정시켰을 때 이 아니다라는 기호가 이다로 바뀌잖아. 당연히 이게 다루기 쉽습니다. 두 번째, 무리수나 허수 등 부정 표현이 있는 정의. 이 무리수의 정의는 뭐야? 유리수가 아닌 실수거든. 허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야. 그러니까 정의 자체에 이미 부정 표현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무리수를 실수 안에서 다시 부정한다면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허수 표현을 복소수 안에서 다시 부정한다면 아니니 없어지니까 실수가 되겠지? 그래서 부정 표현이 있는 정의의 경우에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바꾸는 편이 증명하기 더 수월해.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또는보다는 그리고가 더 편하곤 해서 이걸 부정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 미만 또는 x가 3 이상이다. 이것의 부정은 어떻게 돼?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어서 이러한 범위를 가지는데 이것의 부정은 여집합이니까 이런 바깥쪽이 아니라 하이가 나오겠지? 즉 x는 0 이상 3 미만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때로 이게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것도 봐봐. 10 이하의 자연수 AB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A가 7 미만 또는 B가 3초가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것의 부정은 어때? A가 7 이상이고 B가 3 이상이야. 쌤, 이게 더 편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거든. 봐봐. 여기는 A가 7 미만이면 다 된다는 거야. 6,1, 5,10 이런 식으로. 여기는 B가 3초 가면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B가 4일 때 A가 9다. B가 5일 때 A가 3이다. 이런 거 다 된다고. 그러니까 좀 많지? 하지만 여기는 어때? 그리고가 붙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 그래서 A가 8이고 B가 5 이런 거. A가 7이고 B가 9 이런 거. 얘가 더 다루기 쉽겠지? 그러니까 이것에 의한 여집합이 더 쉬워지는 경우에 그때 또는을 부정시켜서 그리고로 만들어주면 어떻다고? 다루기 쉬워진다고. 그래서 여집합이 더 간단한 경우 그때 부정을 해볼 만하다 이거지.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는데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부정을 이용한 증명법에는 대표적으로 대우법이 있습니다. 대우법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에 모두 부정 표현이 있는 경우 이것의 증명을 위해 대우명제인 Q이면 P이다를 증명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우명제끼리는 삼거짓이 서로 같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7초가이면 x가 5보다 크다 또는 y가 3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하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진리집합을 조사하고 이것의 진리집합을 조사해서 이 녀석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을 보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고? 대우를 해보자고. 물론 그런 진리집합에 의해서 그대로 보는 게 불편하니까 배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x, y가 x 더하기 y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걸 만드는 게 더 편하다 이거야. 그런 이유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면 또 편하겠지. 쌤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 첫 번째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집합보다 부정의 진리집합이 다루기 더 편하다. 그리고 결론의 요소가 가정의 요소를 만든다. 그래서 배우를 적어보자. x가 5 이하이고 y가 1 이하이면 x 더하기 y가 7 이하다. 이건 쉽잖아. x가 5 이하이고 y가 1 이하이기 때문에 두 개 더했을 때 6 이하가 되고 당연히
7 이하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인 것도 맞습니다. 이번에는 비류법이란 걸 살펴볼게. 페이지 넘어가서 비류법. 비류법이란 것은 P면 나Q의 증명에 있어서 P면 Q라 가정을 해. 그 모순을 통해 P면 나Q를 증명하는 거야. 말이 뭔가 어렵다. 그치? 쌤이 예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했어. 이 무리수라는 정의 안에 부정 표현이 있다 했다. 그치? 유리수가 아닌 실수. 여기에 부정 표현이 있네. 그래서 쌤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보자.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이용해야 돼. 유리수의 정의는 뭐야? 분수 A분의 B. A, B는 정수이고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그런 AB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계속 해보자. 루트 2는 그러면 이렇게 AB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때 AB를 서로 소라고 그러니까 다 약분이 돼서 정리된 분수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 루트 2가 양수니까 AB도 자연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A가 0이 아니란 얘기도 안 해도 되잖아. 이때 A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2A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쓰면 B는 짝수야 홀수야. B는 짝수일 수밖에 없잖아. 즉 B를 2K, K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이 2K를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2A 제곱은 4K 제곱이 돼서 또 A 제곱이 2K 제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또 짝수가 돼. 그런데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A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잖아. AB가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니 뭐일 수밖에 없다. 루트 2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류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히 결론이 부정형일 때 그런 부정 표현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때 쓰면 편해. 그때 어떻게 쓰느냐? 이게 P이면 Q이다. 아니면 P이면 Q가 아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 X는 실수이다. 그러면 X는 실수가 아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 둘 중 하나는 참이야. 그런데 뭐가 모순이 생긴다고? P면 Q이다가 모순이 생긴다고.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예일 수밖에 없어서 P이면 not Q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지금도 봐봐. 루트 2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데 이 유리수라는 녀석이 모순이 생겼어. A, B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성립하지 않게 됐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되겠지? 이렇게 비류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제 정리를 해볼게. 부정을 이용한 명제의 증명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먼저 부정 표현이 더 편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대표적으로 세 개를 얘기를 했어. 당연히 등호가 아니다 보다는 등호이다가 편하겠지. 그리고 뒤에 증명에서도 봤지만 부정 표현이 있는 정의의 경우 그 부정을 다시 부정시켜서 긍정 표현을 증명하는 게 더 편했다. 그리고 여집합이 더 간단한 경우 대표적으로 또는보다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어땠어? 부정이 더 편해. 그걸 대우법에서도 확인을 했었거든. 이 또는보다는 이고가 더 증명하기 편했다 이거야. 그리고 대우법은 언제 쓰냐 하면 가정과 결론의 모두 부정 표현이거나 부정의 진리집합이 다루기 편하거나 결론의 요소가 가정의 요소를 만들 때 그때 대우법을 쓰는 게 편해. 왜냐하면 대우법에 의해서 가정과 결론이 모두 부정이 붙게 되고 위치도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부정 표현인 경우에 다시 부정 표현을 만들어주면 긍정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우법을 쓰면 편한 거고 원래 있는 그대로 진리집합보다 부정의 진리집합이 더 편한 경우에 그때도 부정을 시켜주면 더 편하기 때문에 대우법을 쓸 수 있고 또 결론의 요소가 가정의 요소를 만들 때 그때도 대우법을 쓰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가 주어졌을 때 가정과 결론에 모두 부정 표현이 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대우법.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이 더 편하겠다? 그래도 대우법. 결론의 요소가 가정의 요소를 만든다? 이때도 대우법.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대우법이 편하다. 그러면 증명을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류법 얘기를 했었어. 비류법은 어떤 구조였어? 이런 결론이 특히 부정 표현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때 편했어. P면 Q라고 가정 후에 이게 모순이니까 P면 not Q가 참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P면 not Q를 증명하는 방법이었거든. 그래서 예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을 이용한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얘기했어.